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둔 방식을 빌려와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이런 유형적 사고 패턴은 커다란 변화와 성공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자신의 지식과 더하여 활용한다면 점진적 개선 이상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크기 때문이다. 작은 광고회사에서 프리토레이를 담당하고 있던 젊은 시절, 나는 유형적 사고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프리토레이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도리토스 1966년에 출시된 멕시코풍 나초 과자를 기획해야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팀원들을 이끌고 슈퍼마켓으로 갔다. 프리토레이의 상품들이 주로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샐러드 드레싱 코너를 뒤져보다 렌치 드레싱 마요네즈와 버터밀크를 섞어 만든 샐러드 드레싱이 가장 잘 팔리는 인기 상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프렌치 드레싱 맛 도리토스를 만들면 어떨까? 광고주에게 렌치 드레싱 맛 도리토스를 제안했지만 어떻게 신제품을 시장에 자리 잡게 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인기 있는 나초 치즈맛 도리토스를 연구했다. 나초 치즈맛 도리토스는 독특한 이미지 나초를 잘 알려진 상품 치즈에 덧칠하여 고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어떻게 렌치 드레싱 맛 도리토스에 특별한 이미지를 더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 결과 태어난 신제품이 쿨렌치 도리토스 쿨렌치 D다. 쿨렌치 도리토스는 현재 프리토레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엄청난 히트 제품이다. 이 같은 유형적 사고를 하려면 눈을 크게 뜨고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을 전제로 한다. 아이작 뉴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하고 싶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멀리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이 거인들 덕분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훨씬 더 먼 곳을 보게 될 것이다. 개발하는 사람? 아니면 이미 성공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사람? 로저 이튼 KFC CEO. 좋은 아이디어는 빌려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는 것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끔씩 우리는 남과 달라야 하고 혁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있게 된다. 물론 경쟁자와 차별화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없다거나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없다거나 실행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펩시코의 경영진들은 펩시코의 도약을 위해 외식 사업을 분리시켰다. 매출이 부진한 사업을 축출한 것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룹 분할이 우리에게 거대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세계적인 세계 외식 브랜드 피자헛, KFC, 타코벨을 거느린 독특한 기업인 얌브랜드를 한 단계 올려놓기 위해 당시 가장 성공한 기업들을 벤치마킹하는 계획을 세웠다. 성공한 기업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가능하다면 좋은 아이디어들을 빌려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GE, 월마트, 홈데포, 사우스웨스트 항공, 타겟타것, 코카콜라, UPS 등 7개 회사를 방문했다. 그리고 견학을 통해 보고 배운 것을 얌 다이너스티의 핵심 강령 다이너스티 드라이버즈라 명명하고 5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우리 회사를 영원히 위대한 기업으로 만들어줄 핵심 강령들은 다음과 같다. 1. 모두가 차이를 만들어 내는 문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직원들이 유쾌한 분위기에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직원 우선의 문화를 실천하는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월마트는 본사 로비에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오늘의 주가는입니다. 내일의 주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표시판을 설치해 놓았다. 직원들을 존중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고객 마니아와 세일즈 마니아. 홈데포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홈데포는 고객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한다.
특히 직원들의 주인의식과 책임감 있는 고객 서비스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제가 주인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3. 경쟁력 있는 차별화. 타겟에 가면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CEO가 물리치는 타겟 매장의 통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해마다 사람들이 매장의 통로를 조금 더 줄이면 얼마나 더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면 타겟이 아니죠. 다른 경쟁업체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한다. 4. 인력과 절차의 지속성. UPS는 자신들의 비즈니스의 중심인 트럭 기사를 위한 절차와 원칙을 만들었다. 편안한 운전석에서부터 트럭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발판의 높이에 이르기까지 화물을 더 싣고 효율적으로 배달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그들은 트럭 기사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했다. 우리는 훌륭한 기업에는 오랫동안 조직에 몸담고 업무를 잘 알고 있는 CEO와 실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지속적인 성과. 코카콜라와 지이는 이 분야에서 탁월했다. 지이의 모든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 잭 웰치는 이것을 지칠 줄 모르는 성과의 북소리 릴렌틀리스 드럼비트라고 불렀다. 두 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성과를 측정하여 기준을 높였다. 최고의 기업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으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 수 있었다. 기업 경영 모범 사례 견학은 핵심 가치와 실천 방식을 제공해 주었다. 노하우 마니아가 되라. 분사 초창기 위대한 기업들을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성공 요소를 배우는 것이 최선의 출발점이라는 우리의 확신은 더욱 공고해졌다. 세상에는 언제나 배울 것이 많다. 나에게 직원을 채용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라고 물으면 항상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사람이 1순위라고 말한다.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어디에서나 정보와 노하우를 찾아낸다. 열정과 학구열이 뛰어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는 노하우 마니아들과 함께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우리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6년 동안 맥도널드는 매장당 평균 40%의 매출 성장을 이룩했고 상당한 흑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관리자들에게 맥도널드 학교에 가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매장 방문, 자료조사, 전 맥도널드 직원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했다. 그 결과 영업의 기본에 더욱 집중하고 탄산음료 이외의 다른 음료를 도입했으며 아침 식사 메뉴를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표면적으로 우리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애플을 방문을 하기도 했다.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내어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기업이기 때문이다. 타코벨의 CEO인 그레그 크리드와 팀원들은 애플의 임원들에게 빼기를 통한 더하기 어디션 바이를 배웠다. 우리는 아이패드에 40개의 버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단지 몇 개의 버튼만을 누르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애플에서 모든 기준은 단순함과 명쾌함이었다. 타코벨 운영에 이 원칙들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면 편리한 주문과 빠른 고객 서비스를 위해 메뉴의 종류를 줄이는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얌브랜드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노하우들을 모든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고 영업 책임자 에밀 브롤릿과 그의 팀이 IBM과 P&G 마이크로소프트를 방문해 그들의 지식 공유 시스템을 연구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국제 네트워크인 아이칭실이다. 놀랍게도 아이칭 시스템은 다른 기업들이 지식 공유 시스템의 모범 사례로 여길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는 kimberly clark, 메리어트, 베스트바이, 디즈니 등에게 성공 사례를 전수해 주었다. 노하우 마니아가 되는 법. 1. 머리와 마음을 열어라. NIH 나트 인벤터드 히는 여기서 만든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으로 직접 개발하지 않은 기술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거부감이다. 리더로서 NIH 증후군을 버리려면
출처와 유래가 무엇이든 좋은 아이디어는 받아들이고 잘 활용해야 한다. 2. 주인처럼 행동하라. 당신이 회사의 오너라면 회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처럼 내 회사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비즈니스에 대한 안목도 더 넓어진다. 그 결과 능력과 책임감이 향상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 3. 원대한 목표가 최우선이다. 정보화의 시대에 지식은 도처에 있다. 그러므로 지식에 대해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어떤 자동차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갑자기 가는 곳마다 그 자동차가 눈에 띄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 현상은 그 자동차가 갑자기 흔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로 하여금 자동차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목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목표 달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4. 지식의 원천을 찾아라.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아 나서라. 단지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려고 하는지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전문가들과의 만남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로운 자극을 받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례 연구, 책,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의 원천을 찾아라. 나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년 연말 나는 리바운드나 지역 방어, 속공 등 몇 가지 주제를 정해 연구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코치들이 쓴 책들을 찾아 읽고 메모도 합니다. 엘신더우의 가림 압둘자바로 계명가 우리 팀에 왔을 때 나는 그렇게 키 큰 선수를 데리고 있어 본 적이 없어서 키 큰 선수를 많이 가르쳤던 월트 챔벌린에게 연락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농구 경기가 없는 기간에 이런 활동이 나를 깨어있게 하지요. 중요한 것을 전부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배우는 거예요. 존 우든 UCLA 농구팀 코치, 10년 연속 NCAA 농구 선수권 대회 우승. NIH 증후군을 버려라. 세상에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굳이 애쓸 이유가 없다.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된다. 다른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문화는 곧 보상과 연결된다.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시기에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갈 때마다 이거 참 재미있네.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상사와 함께 일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반가웠다. 하지만 곧 나는 그것이 그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지 못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상사의 이런 나쁜 습관 때문에 다들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에게 가져가는 것을 피했다. 또한 리더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만들었다. 이와 반대로 세계 최대의 광고회사 가운데 하나인 드래프트의 하워드 드래프트는 30년 능력을 이끌어 냈다. 사고방식 체크. 사람들에게 1인치를 주면 그들은 오히려 1마일을 빼앗아갈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라. 그러면 그들도 당신을 믿을 것이다. 믿고 맡겨라. 사람들은 신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 허니웰의 CEO인 데이비드 코트는 CEO가 되기 전 화학 공장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었다. 일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 한 직원이 공장에서 대기오염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2주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코트는 이제 막 새로운 업무를 맡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화학과는 담을 쌓았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공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코트는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대기 허용 기준을 준수하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코트를 쳐다보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코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에서 걸어 나오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단지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출근했을 때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직원들이 해결책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20만 달러 정도의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다. 코트 자신도 그들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믿음이 직원들 스스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확실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는 2000년 KFC 가맹점주 모임에서 리더십 전문가인 켄 블랜차드를 만났다. 켄은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원 중심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다가가려면 직원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좋은 인재들을 뽑아 잘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라는 것이다. 나는 그의 말에 감동받은 나머지 루이빌에서 열리는 최고 경영진 회의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했다. 켄은 리츠칼튼 호텔이 고객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설명했다. 리츠칼튼 호텔은 고객의 불편을 감지하는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스스로 판단, 최고 2,000달러를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직원들에게 주고 있다. 얌브랜드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 마니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고객 마니아 프로그램은 매장 직원들에게 고객의 말을 경청하는 법, 고객들이 제기한 문제에 공감하는 법, 실수를 만회하는 법,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 등을 가르친다. 또 매장 직원들이 지배인의 허락 없이도 고객들의 불만 해소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고 10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결정권도 포함하고 있다. 고객 마니아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권한을 향상시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이처럼 회사가 자신들을 신뢰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직원들은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리하여 고객의 불만에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대응하고 불만 고객이 충성 고객이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파리의 유로 디즈니 사장인 스티븐 버크 역시 신뢰의 힘을 잘 알고 있는 리더다. 그가 처음 사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개장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유로 디즈니의 재무 상태는 엉망이었다. 버크는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잘못하면 개장 첫 해에 5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손실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자금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버크는 미국 디즈니의 방침이 유럽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대신 젊은 현지 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고 그들에게 유럽인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버크는 이것이 우리가 결정한 일들 중 가장 현명한 것이었다. 우리는 파리의 유로 디즈니를 크게 변화시켰고 직원들의 열정을 이끌어냈다. 진심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는 직원,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진 직원이 있다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교훈을 배웠다. 직원들에게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으면 그들은 10중 8구 옳은 일을 한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신뢰는 주고받는 것이다. 모든 직원들에게 참여의식을 부여하고 조직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신뢰다. 신뢰를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다. 이것은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동료와 직원들을 믿고 독려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선 사람들은 누구나 기여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99.9%의 직원들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열심히 일하려고 매일 출근한다. 따라서 당신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실수를 하거나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0.1%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마라. 리더인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신뢰를 보여주어야 한다. 당신이 직원들을 믿지 않는데 그들이 왜 당신을 믿으려고 하겠는가? 신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람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라. 위대한 기업의 직원들은 모두 스스로를 가치 있는 구성원이라고 느낀다. 직급에 상관없이 회사에 기여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 존 우드는 자신의 팀을 자동차에 비유하곤 했다.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어가 강력한 엔진이라면 다른 멤버들은 자동차의 핸들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있는 너트와 같습니다. 당신에게 보고서를 올리는 사람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퍼부어 보라.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말을 당신이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행동하고 당신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라. 미국 켄터키 대학 농구팀의 수석 감독인 존 칼리파리는 2009년에 고교 농구 스타인 존 월 스카우트했다. 윌은 NBA 드래프트 1순위를 예약해 놓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기에 그를 시기하는 동료들도 많았다. 칼리파리는 이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 팀을 하나로 묶기 위해 그는 월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월,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스타 플레이어다. 틀림없이 NBA로 진출할 거야. 나는 내가 가능한 많은 동료들과 함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동료들이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내가 도와주기를 바란다. 월은 감독의 말을 명심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의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정했다. 팀원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다. 2010년 NBA 드래프트에서 월은 전체 선수 가운데 1번으로 지명받았다. 그리고 동료 선수 4명도 함께 1라운드 지명 선수들에 포함됐다. NBA 역사상 한 팀에서 5명의 선수가 드래프트 1라운드에 배출된 것은 최다 기록이고 더구나 전원이 1라운드에 뽑힌 것은 최초였다. 사람들과 관계 맺기.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하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즉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유대감이 돈독할수록 그가 당신을 지지하고 도와줄 가능성도 커진다. 직원들끼리 혹은 당신과 직원들이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존 오키프의 관계 형성하기다. 우선 상대방에게 다음 3가지 질문을 해보라. 내가 당신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거나 논평해서는 안 된다. 대신 그의 말을 경청하고 대답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하라.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기회를 주어라. 그리고 이런 문답 과정을 3번 되풀이한다. 3번째가 되면 서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단해서는 안 된다.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이 피상적인 대답을 한다면 피상적인 관계가 형성될 뿐이다. 2번째 방법은 구글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과 회의를 할 때 자신을 소개하라고 말하는 대신 리더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경찰에 체포될 뻔했던 적이 있는지 이야기하라. 고 말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데다 즉각적으로 재미있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급 신뢰의 공식. 찰스 그린의 신뢰 등식 트러스트 이퀘이전에서 발췌한 신뢰의 공식은 무엇이 신뢰를 만드는지 보여준다. 아래 사항들을 살펴보고 매일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 신뢰 시야로 S. 시 당신의 말에 대한 신뢰 크레더벌 인 요워즈. 당신은 진실을 말하는가? 당신은 모를 때 모른다고 말하는가? 아행동에 대한 신뢰 릴라이어벌 인 요 액션즈.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가? 당신은 계획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가? 오다른 견해에 대한 개방성 오펀 투 어더 포인트 오브 뷰. 당신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공개하는가? S자기 지향성 셀프 마이너스 오리엔테이션 신뢰 파괴 요인. 당신은 자신에 대한 집중과 타인에 대한 집중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가? 좋은 평판을 얻기까지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된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히틀러가 패배한 이유. 앞서 밝힌 것처럼 나는 KFC의 기적적인 매출 신장을 사업적인 성공이라기보다 영혼의 승리라고 말한다. KFC의 상황을 돌려놓은 것은 비즈니스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서로를 믿는다면 개개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몇 년 전에 유럽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다. 나는 주말을 이용해 노르망디를 여행하기로 했다. 역사광인 나에게 노르망디는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펼쳐졌던 장소들을 돌아보며 짜릿한 흥분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인 여행 가이드가 들려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 푸앙테디 오크는 영국 해협을 향해 삐죽 솟은 절벽이다. 이곳은 노르망디 작전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유명하다. 절벽 위에서 보면 좌우로 유타 해변과 오마하 해변이 펼쳐지기 때문에 독일군의 중요 수비 진지였다. 상륙작전이 벌어지던 날 해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천 명의 연합군은 절벽 위 독일군 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다. 푸앙테 뒤 오크타란 임무를 부여받은 연합군들이 절벽을 올라가는 동안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한 중대의 경우 절벽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70명 가운데 20명만이 남았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엄청난 피해와 혼란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지 않은 장병들이 목표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수많은 소대장과 중대장들이 전사했지만 병사들은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대위들이 쓰러지면 중위들이 임무를 대신했다. 중위들이 쓰러지면 하사관들이 그들의 자리를 메웠다. 하사관들이 전사하면 사병들이 임무를 이어받았다. 노르망디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들은 사병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작전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지만 서부 전선 교두보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주역은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다. 아이젠하워는 부하들에게 전투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했다. 그는 세부적인 것까지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부하들 그리고 그들이 훈련하며 흘린 피와 땀을 믿고 작전 본부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병사들을 전쟁터에 보내기 전에 모든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작전은 어떤 대안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승리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푸앙테 뒤 오크타라는 아이젠하워의 리더십이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최전방 장병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새벽 5시 30분 히틀러는 잠을 자고 있었다. 병력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독일군은 여러 시간 동안 발이 묶였다. 독재자 히틀러의 명령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의 부하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를 깨울 용기가 없었다. 그는 정오쯤 잠에서 깼지만 전세를 바꾸기에 너무 늦었다. 연합군은 이미 오전 9시에 푸앙테 뒤 오크를 탈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내내 우리는 위기관리회의를 하루에 3번이나 열었다. 현 상황을 잘 알고 분석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석시켰다. 누구이고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주말에도 일했다. 신용도를 조사하고 계좌를 조사하고 위기에 처한 모든 기업을 분석했다. 그것은 정말 보기 좋은 장면이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 직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임무를 다하지 못할 때 누군가 전화를 걸어 이야기해준다면 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에 익숙하지 반대로 리더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거의 없다. 회사와 성과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얼마 전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이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고객들의 건의사항을 읽어본다. 어느 날 한 여성 노인 고객이 JP모건 체이스의 신용카드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체이스의 신용카드 사업부는 이용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급 신청서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글자로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신청서를 보내면 유료인 신용카드 보호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 여성 고객은 자신이 유료 프로그램에 가입되는지 몰랐으며 해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제이미는 그녀의 불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비서에게 신용카드 사업부에 전화를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비서는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놀란 제이미는 비서에게 왜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제이미가 이런 것까지 알고 싶어 하는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제이미는 그녀에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비서는 그제야 속내를 털어놓았다. 신용카드 프로그램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제이미는 신용카드 사업부에 전화를 걸어 그 프로그램을 폐지시켰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훌륭한 리더들처럼 제이미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결국에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KFC의 사장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회사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에릭 하베이와 엘 루치아의 빌의 위대한 연설워크 더 토크이었다. 이 책은 리더들이 조직이나 회사가 지키고 싶은 가치를 만드는 방법과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지만 책장에 꽂아둔 후 내용을 거의 잊어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항상 이 책의 교훈을 실천으로 옮기고 싶었다. 그래서 매장 지원 센터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휴일 선물로 빌의 위대한 연설을 나누어 주었다. 직원들에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었다. 또한 매우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다. CEO로서 나는 회사의 손익 상태, 월가의 평판과 신용도, 회사의 성장, 동력과 혁신 등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잘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책을 나눠줌을 통해 직원들에게 내가 CEO로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찰하고 나의 업무 수행에 대해 항상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현재 나는 필요한 도움을 모두 받고 있다. 신뢰는 당신이 신속히 일하도록 도와주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준다. 신뢰가 없으면 더 많은 확인과 통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관료주의다. 랜달 스티븐 AT&T CEO 겸 회장